1794년 1월에 낭트, 루아르강 위로 이른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수면 위로 묶인 채 떠오른 시신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결혼이라 불렀습니다. 공화국이 거행한 결혼이라고.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이 세상을 향해 외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 아니면 역사가 덧씌운 또 다른 이야기인지 23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는 1793년 가을. 프랑스는 혁명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나라 안팎은 여전히 혼란 속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단두대에서 처형됐고 유럽의 왕정 국가들은 혁명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공화국은 살아남기 위해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공포정치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서쪽 루아르강 하구의 항구 도시 낭트.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했던 이 도시는 1793년에 가장 뜨거운 전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근 방대 지방에서 가톨릭 신자들과 왕당파들이 공화국에 맞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낭트는 그 반란을 진압하는 거점이었고 수많은 용의자들이 이 도시의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1793년 10월 파리의 국민공회는 한 사람을 낭트로 파견했습니다. 장바티스트 카리에, 강경 자코뱅파로 알려진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고 전해집니다. 반혁명 세력을 철저히 처리하라. 그가 낭트에 도착한 뒤로 이 도시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낭트의 감옥은 빠르게 넘쳐났습니다. 반란 용의자들, 성직자들, 귀족들, 그리고 누군가의 고발로 이름이 올라온 평범한 사람들까지 판결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갇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단두대만으로는 이 숫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다른 방법이 고안되었다는 증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죄수들은 배에 실려 루아르강 한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배의 바닥을 뚫거나 죄수들을 강물로 직접 밀어넣는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낭트의 수장, 프랑스어로 노아야드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1800명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록에는 단순한 수장과는 다른 더욱 충격적인 방식이 등장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때로는 사제와 수녀를 발가벗긴 채 밧줄로 함께 묶어 강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냉소적으로 마리아주 레피블리캥, 즉 공화국식 결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묶인 채 함께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혼인 의식처럼 보인다는 잔혹한 비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화국식 결혼을 처음 기록으로 남긴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 표현이 담긴 초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혁명에 반대했던 왕당파 작가들의 팸플릿과 회고록이었습니다. 혁명이 완전히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출판된 것들도 많았으며 이 기록들을 남긴 이들은 혁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공화국의 공식 문서나 혁명위원회 기록에서는 공화국식 결혼이라는 표현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과 그 기록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에는 1794년 12월 낭트에서의 행위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끔찍한 처형 방식들에 관한 증언들이 제출됐고 그는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열린 것은 공포정치가 무너진 직후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공포정치를 끝낸 세력이 재판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기록의 객관성을 둘러싼 의문을 낳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공화국식 결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독립적인 목격자 증언들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낭트 수장 학살의 규모 자체는 이미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공포정치의 극단적인 폭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식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언들의 상당수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도로 얽혀있던 시점에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카리에의 재판 역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이미 패배한 진영의 상징을 청산하는 정치 행위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역사가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수장 학살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공화국식 결혼의 구체적인 묘사는 반혁명 선전이 덧붙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함께 묶는다는 설정, 그리고 그것을 결혼이라 명명하는 방식, 이것이 혁명정부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한 집단으로 그리기 위해 고안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적인 함의를 담은 이 이름 자체에 이미 선전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혁명을 지지했던 인물들 사이에서도 낭트의 처형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순전한 선전의 산물이었다면 혁명 진영 내부에서 굳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루아르강은 지금도 낭트를 가로질러 흐릅니다. 그 강이 230년 전에 무엇을 품었는지 역사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장 학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식 결혼이라는 이름에 담긴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의 기록인지 아니면 사실 위에 쌓인 이야기인지는 우리 각자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과 선전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흐려지는지 이 사건은 그 물음을 지금 이 순간도 던지고 있습니다.